직장 동료와의 신체 접촉 어디까지 가능한가?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는데요. 무조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되는 걸까요? 이 정도면 직장 내 성교육 자료로 사용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법이 빛나는 밤의 구독자 여러분. 벌써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다들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 약속으로 바쁘셨나요? 지난해 비상계엄령이 내려지면서 송년회나 신년회가 많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안 하면 서운한 게 연말 회식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리에서도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아무래도 성희롱, 성추행일 텐데요. 사내 성추행은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런 직장 내 성추행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죄 혹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각각의 죄가 성립되는지는 저희 동주에 들어왔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회사 송년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했는데요. 아무래도 술이 들어가면 경계심도 줄어들고 좀 더 편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면이 있죠. 술자리가 점점 무르익을 때쯤 의뢰인분이 저 멀리 구석에 있던 동료를 보고 다가간 거예요. 동료가 취해서 벽에 기대 있으니까 괜찮냐고 말을 걸면서 자연스럽게 어깨 동무를 했는데, 평소에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사이여서 여기까지는 허용 범위였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 동료가 반응이 없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니까 왜 그러냐면서 허리에 손을 두른 것인데요.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듯 밀어내자 의뢰인이 기분을 풀라며 엉덩이를 치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친한 사이라고 생각하니까 피해자의 반응을 진지하게 여기지 못한 것인데요. 이에 결국 성범죄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사연처럼 직장 내 성추행의 기준이 모호한 이유는 신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친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사연처럼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했다면 그 즉시 사과하고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행동을 이어간다면 아무리 친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친한 직장 동료와의 신체 접촉 어디까지 가능한가 궁금하실 텐데요. 사례처럼 가슴, 엉덩이와 같은 특정 신체 부위만 처벌되느냐?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즉 일반인의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허리, 허벅지, 팔뚝, 어깨, 머리카락까지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연의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 혹은 중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돼요. 근데 사례와 같이 갑작스럽게 엉덩이를 치는 행동은 피해자가 거부하기도 전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엉덩이를 치는 행동 자체를 폭행 행위이자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를 소위 기습추행이라고 하는데 전부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제가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술자리와 관련이 있어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했을 경우 준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물론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모두 다 심신상실 또는 한거 불능 상태라고 보진 않아요.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잠들어 있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강제추행과 중강제추행은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주의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혐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로 결백하다면 당연히 부인하는 게 맞겠지만, 사례처럼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직장이기 때문에 혐의 인정을 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직장 내 평판도 걱정되실 텐데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대처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 제출이 가능하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로 마무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합의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꼭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특히나 취업 제한,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추가적인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동료가 아니라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이번에는 의뢰인분이 피해자 측인 상황이었는데요. 송년회에서 의뢰인이 직속 상사의 옆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어렵기도 하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의뢰인이 어색해하자 상사가 이런저런 말을 걸며 의뢰인의 허벅지를 몇 차례 주물렀습니다. 의뢰인은 불쾌했지만 다른 동료들도 있는 앞에서 상사에게 불쾌감을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상사의 손을 뿌리치거나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는데요. 한번 시작되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이러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상사는 이를 신고할 시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면 의뢰인 분을 협박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이번 사건처럼 폭행 협박은 없었더라도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 힘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심리적 압박감도 포함되는 거죠. 더 정확한 설명을 위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해요. 그래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주변 상황에 비추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이면 충분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무리 수평적인 회사가 많아졌어도 직급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직급이 있는 한 아래 직원의 입장에서는 상사의 말을 거스르기 힘든 부분이 있죠. 이렇게 상대방이 거스를 수 없는 지위, 직급상 상하관계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강제추행에서 요하는 폭행, 협박과 같은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는데요?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하지 않았는데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었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립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의사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지위에 의한 부담감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그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추행하면 무조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 로펌의 사례 중에 상사가 직원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면서 복부를 서너 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사례와 같이 기습추행에 해당해서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이렇게 사안에 따라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될 수도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연처럼 협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분위기 이상해지게 왜 이래? 고소 취하하고 대화로 해결하자. 혹은 더 나아가서 신고하면 이번 인사평가 혹은 승진심사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이런 발언들은 협박에 해당하는데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는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말만 한 건데요. 진짜로 불이익을 줄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협박죄는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표범이라고 해도 선처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형력 정도가 어땠는지, 두 사람의 지위와 관계는 어떠한지, 성추행 정도 및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만약 사연처럼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사연과 달리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단순히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토닥였다거나 힘내라며 안마하듯 주무르는 등 애매한 상황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중간에 나는 대화나 행동, 제스처들을 아주 자세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CCTV 혹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신빙성에 대해 판단하게 될 텐데요.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증언도 중요한데요. 두 사람의 평소 관계, 평소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주고받았는지, 당시에 두 사람을 보고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등의 증언들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카톡이나 업무 메시지, 메일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만약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관련 증거들을 철저히 모아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면 직장 내 성교육 자료로 사용해도 되겠죠?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 꼭 주의하셔서 2025년의 새로운 시작을 성추행과 같은 범죄로 실랑이 하며 보내지 않도록 술자리는 신나게 즐기시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성적인 접촉이나 위험한 발언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전하고 행복하게 2025년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